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12월에 들어서 이제 거래일이 얼마 안 남았죠. 많이 힘든 시장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12월은 녹록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현금화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매크로적인 변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들은 변화무쌍하는 게 시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운과 업사이클대로 주기적으로 시장은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정도가 지난 다음에 시장은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0일선 지지라인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중심선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중요한 거는 수급인 거죠. 예, 수급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반등이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세션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에 묻어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묻어 있는 것 같긴데요. 이제 실물단에 들어오는 시기가 아마 1분기는 지나야 이 변화가 될 거다라고 보여져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간밤에 많이 빠졌거든요.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특히 다우존스보다 테크 쪽으로 많이 이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그 피벗 정책, 스탠스 전환은 주가가 많이 빠져야 미국은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좀 더 시장의 쇼티지가 좀 더 들어왔을 때 정책의 모멘텀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업종과 종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애플, 테슬라, 메타 많이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쇼티지가 있어야 돼요. 그 나스닥으로 봤을 때는 10,000포인트가 깨지고 나오는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지금 1,700포인트 언저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하게 밑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산의 배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식만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ETF나 그다음에 이 광물 그다음에 해외 글로벌 증시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잘 봐야 될 거는 중국 펀드 쪽이나 그다음에 금과 은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움직였어요. 머니무브라고 하죠. 가상화폐라든지 강달러에서 강달러 자체가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처지는 구간이면 안전자산 쪽으로 옮기게 되고 있고 경기 침체가 들어오면 금 쪽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1,800달러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1,600달러에서 1,800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금과 은 쪽으로 우리가 좀 더 내년에는 이렇게 자산의 배분으로 ETF 쪽이나 그다음에 펀드 쪽 이쪽도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글로벌 증시는 중국 쪽이 좀 더 중국은 정책 모멘텀이 좀 더 있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 봉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내년 1분기가 지나면 이슈가 좀 될 수 있고 정책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금, 은 이쪽을 좀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목을 늘리는 것보다 매번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포트를 줄여나가자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12월, 12월, 내년 1월, 2월, 3월까지는 우리가 종목을 늘리는 것보다는 반등의 폭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줄여 가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종목을 많이 줄인 그 현금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 종목들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종목 수가 많아서 걱정이 많으실 건데요.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들 육개삼개 통쾌 봐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TKJ 우컴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9,400원이 28%거든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누가 사라고 그래갖고 샀는데 그래, 네. 2년 정도 됐는데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이게. 지금 예. 어떻게. 이쪽은 휴켄스 같은 경우 TKG 휴켄스 같은 탄소 배출권 쪽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 경기 침체거든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상 기후라든지 기후의 변화가 있을 때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소외됐어요. 근데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은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실적도 네. 좋고 돈도 잘 벌고 그다음에 펀드멘탈도 좋고 그다음에 모멘텀 탄소 배출권에 네.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데 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2년 동안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가격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위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네. 똑같은 걸 사더라도 높은 가격이 있고 낮은 가격이 있고 현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가장 높은 곳에서 샀기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그죠? 네. 최고가가 3만 원이에요. 지금 네. 뭐 2년 전에 뭐 2년 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 4년 전에도 그 3만 원짜리가 되게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언저리에 네. 샀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굳이 지금 팔 이유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종목은 그 머리가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고점이 3만 원이에요. 우리가 뭐 부동산 아파트를 사더라도 제일 높은 가격 사는 것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높게 샀기 때문에 더 높게 팔아야 되는데 더 높게 네. 팔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 네. 밴드를 맞춰 놓은 거예요.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에서 노는 거예요. 아직 모멘텀이 네. 있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인기가 없기 때문에 실적은 좋고 회사는 좋은데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조정이다라고 보시고 굳이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팔고 뭐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3만 원까지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쯤으로 갈까요, 이게? 언제요? 이거 언제 이게- 움직이냐고요? 네. 예. 일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줄 수 있으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네. 능력은 좀 부족해요. 뭐 12월 25일 날 이거 상한가 갑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능력과 초능력이 있다면 참 좋을 건데 그러진 않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시그널을 봐요. 그러니까 네. 언제 올라갈 거예요라고 했을 때는 시그널을 보거든요. 그 시그널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요. 뭐 돈이 많이 들어왔거나 그다음에 이 차트를 쪽으로 봐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은 움직이진 않지만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는 조정의 끝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내년 1분기까지 들고 있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이거 딱 있다가 24,000원 넘어가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움직여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24,000원. 예, 거기 넘어가면 조금 더 사도 돼요. 아, 24,000원 넘어. 네. 지금 사면 안 되고 24,000원 넘어가면 산다고요? 지금은 이런 게 지금도 막 안 가니까 힘들잖아요. 예. 근데 지금 더 안 가요, 샀다고- 이게 한 예. 2년 넘어서도 도저히 가지를 않아서 지금 결단해야 되나 어떻게? 아니 그래서 결단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팔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팔고 싶을까요? 안 팔고 싶을까요? 팔고 글쎄요. 싶자 똑같잖아요. 거기서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끝자리에 오면 사람들에게 그런 심리적인 위압감이 오거든요. 아 여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팔려고 할 때가 저점이에요. 이게 심리 휴먼 아. 인덱스라 그래요. 내가 팔고 네. 싶으면 다른 사람도 팔고 있고 끝자리의 고통을 우리 휴먼 인덱스 인간의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이게 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위로 칠 자리가 맞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라도 이평선이 움직이고 폭발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래만 붙어주면 튈 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팔지 마세요. 알겠죠? 예, 거래가 전혀 없죠, 이거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인기가 있으면 뭐 거래가 붙을 건데 지금은 인기가 없어요. 돈을 잘 버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이슈가 근데 없기 이런 때문에. 주식은 예. 대주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그런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의 이슈 새로운 것들에 대한 네. 분위기가 막 생길 때 우리가 뭐 맛있는 맛집이 새로 생겼다면 가고 싶죠. 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가게 돼요. 인기가. 근데 이 종목은 인기가 없어요. 인기 자체가. 왜 그러면 예. 탄소 배출권과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막 스탠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들고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예. 손해보고 팔지 감사합니다. 마세요. 손해보고 팔 종목은 아니에요. 네, 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소식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VPGMP고요. 네. 예, 저기 8,745원에 50%예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지인분 소개로 샀는데 너무 오래돼서요. 이게 사실이 꽤 됐죠, 이거. 3년 넘었어요. 예, 옛날에 한참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종목도.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사라는 종목들을 보면 네. 그때도 막 그랬게요. 막 이 회사가 무슨 뭐 M&A가 있거나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막 두세 배 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한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이슈가 네. 돌았거든요. M&A 뭐 이쪽 이슈가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 종목이. 네. 근데 결국은 그렇게 가면 좋을 건데 정말 진주 같은 것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리고 또 지인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지인하고 뭐 이렇게 연락하기 좀 껄끄럽지 않으세요? 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이라는 게 사람들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뭐 누가 뭐 좋다라고 하면 진짜 좋으면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좋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것도 뭐 화장품 쪽도 연관돼 있고 원료 쪽도 연관돼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는 종목이에요. 그건 인기가 있고 없고는 뭐를 보면 되냐면 이 거래를 보면 알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많이 소외됐어요. 뭐 특히 화장품 관련 그 중에서도 얘도 화장품 쪽좀도 하거든요. 근데 더 밀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와중에도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뭐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나아. 그나마 다행인 게 올해는 실적이 좀 되게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지나면 살짝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들고 있는 건 어떨까요? 팔지 마세요. 아, 요즘 네. 최근에 조금 수도 연관돼서 네, 거기다 또 그 붙였죠. 거래량, 예. 예. 예, 거래량이 조금 붙기 시작하던데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은 갖다 붙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시가총액 1,800억 정도 돼요. 이런 것들은 이 테마주가 붙으면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뉴스를 잘 봐야 돼요. 이 종목이 어느 뭐와 연관돼서 움직이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수소는 내년 정책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거래가 들어온 거예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들고 있는 건 어떨까요? 지금 팔 이유는 없어요, 이 종목도. 아, 저기 그리고- 매수가까지 뭐 오래 걸릴까요? 이런 종목들은 탄력이라 그러니까 끼가 없어요. 이렇게 다음에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이게 네. 종목이 밀리는 종목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때 이 시가총액 5천억 밑에 있는 종목은 탄력이 좋아야 돼. 탄력. 탄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30%가 빠져 있으더라도 탄력이 좋은 건 한 번에 상한가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 종목은 탄력이 없어요. 탄력이 없는 거는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 혹시 주식을 좀 아세요? 잘 몰라요. 아, 잘 모르세요? 이게 그러니까 네. 한 번에 빵 올라왔을 때 뭐 갑자기 막 단거리 달리기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빠를 때 얼마나 더 빠르냐 아니면 좀 늦으냐라는데 이 종목은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져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가총액 작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6,000원 넘어가서 봐야 돼요. 지금 5,300원이잖아요. 6,000원 넘어가서 그때 제대로 이제 시세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시세가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6,000원까지 갖고 있다. 6,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알겠죠? 네, 며칠 전에 5,800원까지 갔었어요. 거기가 저항대예요. 이게 저항대인데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똥 쳐놓은 군데 있을 거예요. 이게 보이죠? 이게 녹색으로 TV 보시면 볼 거예요. 요거 맞고 딱 떨어졌잖아요. 이건 저항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딱 이 선 맞고 딱 떨어졌죠. 여기 보면 여기 선을 딱 맞고 떨어졌어요. 여기 그죠? 여기 신기하게 그죠? 여기는 저항이라 그래요.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가격 저항에 부딪혀 갖고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밀릴 때 이 거래가 중요해요.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고 이 눌렀잖아요. 이 거래는 살아있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전반간에 움직일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6,000원 넘어가면 이제 시세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우 멘토입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한국가스공사요. 가스공사였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35,800원에 27%. 잘 사시네. 이거 직접 사셨어요? 네.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한참 오래됐는데. 아, 오래됐어요? 네, 좀 됐어요. 좀 됐어요? 그러면... 배당 보고 샀어요. 배당 보고 사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요? 그러면 뭐, 이 연말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좀 끌고 가야죠. 먹겠다 하고, 예. 궁금한 배당 받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가져가도 되는지, 네. 네, 그럼- 알고 싶었어요. 제가 가져가라 갈까요? 가져가지 말라 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가져가라고 하실 것 같는데요. 네, 맞아요. 가져가야 돼요. 왜요? 네?
왜요? 왜?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김영구 멘토는 왜 이걸 가져가라 그럴까? 라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국가스공사가 좋기 때문에. 그죠. 배당 좋고 실적 좋고 연말 되면 네.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주 쪽으로 돈을 몰리게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스값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거든요. 겨울에 되면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지금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전쟁 때문에 단간에 그 가스값이 있어요. 뭐 6달러, 5달러 막 이렇게 하다가 많이 갔을 땐 8달러까지 움직였었다가 다시 약간 좀 빠지고 있는데 이게 내년 1분기까지는 가스값을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기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 필요 없고 이 종목은 네. 박스권으로 매매하면 돼요. 하단 얼마, 상단 얼마, 상단은 45,000원대, 하단은 3만 여기가 32,000원대. 이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매매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홀딩해서 가져가다가 4만 원 이상, 네. 4만 5천 원 팔면 돼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4만 이상인가요? 예, 이게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흔히들 볼 때 이 주가라는 네. 거는 박스권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오면 어때요? 주가가 뻥 올라오죠. 이게 잘 보면 이 패턴이라 그래요. 이 자리가 오면 팡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또 이 자리가 올라오면 이렇게 딱 올라오고 이 자리가 되니까 또 올라오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가격의 저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저가가 되면 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때 돈이 들어와요. 특히 외국인 기관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밑에서 이제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 기관들이 밑에서 쭉 올라오죠. 이게 외국인 기관들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개인 물량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그렇게 대응 한번 그러면 해보세요. 배당 네네. 받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요. 갈까요? 예, 가져가요. 만약에 네. 배당 받고 만약에 4만 5천 원 왔다 그러면 팔아버리세요. 배당 받고. 뭐 받때까지 제가 볼 때는 4만 5천 원, 뭐 배당을 받든 안 받든 4만 5천 원 정도가 오면 파는 게 나아요. 이 종목은. 배당 네, 받기 전에 뭐 알겠습니다. 올라온다 그럼 그때 팔고 수익을 챙기는 게 네. 배당 받지 말고. 알겠죠? 네. 배당락이 기일이 지나면 이 배당 관련주들은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나는 것보다 손실 나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 이전에 뭐 3만 5천 원 왔다 그러면 팔아버리고 안 왔다 그러면 홀딩해서 들고 배당 받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전략 짜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예, 종목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KG 스틸이요. KG 스틸에서 매수가 비중은요? 14,700원이고요. 네. 60%입니다.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예, 그 이유가 뭔데요? 옛날에 뭐 쌍용차. 주식을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 예, 제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공부해보니까, 네. 하락장 그 칼날을 잡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유해야 될지 네.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종목은 강하게 움직였던 게 이게 그 쌍용차 인수권 때문에 이렇게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뭐 이게 올 4월 달에 막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싹 이렇게 세게 움직였던 이유가 이 KG에서 쌍용차 인수를 하면서 그 이슈에 바람을 강하게 몰았던 게 KG 스틸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슈가 이제 저물고 이제 기본의 펀드멘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실적이 되게 좋아요. 이 실적의 경우는 떠는 이유는 뭐냐? 스틸 관련주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중국이 봉쇄 정책으로 철강 관련주 이 관련 자체가 이 재고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철 관련주나 철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이번 하반기부터 들어가서 강하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언제 움직일 수 있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이제 중국의 봉쇄 정책들이 완화되는 스탠스를 보이거든요. 그때 철강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아마 그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런 이슈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종목이 뭐 실적이 없고 막 적자가 막 있는 기업이냐? 그건 아니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기보다는 좀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시간은 있으세요? 예. 시간이 있으면 좀 들고 있는 게 나아요. 내년 1분기까지는 더 들고 가는 게 나아요.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거든요.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좀 버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살 때는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이 공부를 할 때 이게 중심선이라 그래요. 중심선은 어떤 걸로 얘기하면 허리 중심이라고 그래요. 여기 분홍색 색깔 있죠. 이 선이 이 캔들이라거든요. 이 선이 하향 추세로 들어가는 종목들은 거의 조정이 들어와요.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네. 주식 살 때는 이 분홍색 위에서 주식을 사세요. 알겠죠? 여기 예. 분홍색 위에서 주식이 사면 어때요? 이렇게 예, 올라오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60일선이라 그래요. 60일선을 굳게 세팅하셔서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지금 팔지 마세요. 손해가 너무 크니 굳이 팔 필요 없고 실적이 안 좋으면 손절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기본 백그라운드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말고 1분기까지 중국의 그 완화 정책, 봉쇄 완화의 부분들을 보고 철강 수요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이슈가 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판단이에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기를 드렸네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제가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너무 높은 가격에 사서 매수가가 얼마인데요? 25만 3천 원. 딱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게. 셀트리온은 이제 좋아질 건데. 예, 제가 예. 쌈바에서 갈아탔는데 네. 너무 높은 가격에 갈아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무슨 주예요? 국민주. 네. 그래서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는 장기 투자. 그죠? 네. 맞죠?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로 넘어오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하고 유양양행, 그다음에 한미약품 이런 거는 네.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장기주. 장기를 가야 될 거예요. 예, 얘는 단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주로 보면 돼요. 근데 제가 저도 한 종목을 음. 헬스케어 쪽으로 하나 들고 간다고 셀트리온 좋아요. 그래서 아, 가져가다가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혹시? 살 수 있으세요? 자금은 있어요. 그럼 좀 더 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12월에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12월에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12월에 제약바이오가 꼼틀거렸죠, 최근에. 순환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쵸, 예, 순환무예요. 한미약품, 한미약품, 뭐 여러 가지 그 감기약 관련주는 테마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12월에 끔틀끔틀 움직여요. 예, 왜 그러냐면 어제는 쌈바 좀 네,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점 라인을 잘 잡아놓으면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기 민감주와 경기 내수주,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 막 이런 게 있어요. 민감주와 방어주가 이 성격을 나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뭐 수출하는 기업들이고 경기 방어주는 내수예요. 그 내수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아까 같이 막 가스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의복 관련주, 섬유 관련주, 그다음에 뭐 지주사 관련주 이런 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는 뭐냐? 얘들은 경기를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경기를 들타요. 제약바이오 세타가.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경기 침체가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던 건 뭐냐면 경기를 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더 심하게 들어오면 제약바이오가 조금 업사이클에서 순환매가 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좀 사놓는 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늘려놓고 25만 원은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고점 4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이 최저점이 1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5만 원까지는 뭐 이게 시간을 주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중간값까지는 들어오거든요. 이게 무슨 논리냐면 가격 논리예요. 그래서 많이 빠진 거는 이 업황이 좋건 실적이 좋건 대로 움직이는 게 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와요. 이 가격이 1차적으로 25만 원까지 볼 수 있는 가격인데 지금 사놓고 끌고 가면 거기에서 팔 수 있어요.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으면 21만 원에서 걸리고 넘어지고 그쵸. 1만 원은 못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 이번에는. 왜 넘어갈까요? 이게 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그널이 있어요. 이 가속에 딱 붙어줘야 돼요. 우리가 막 키로수를 달리다가 막 이렇게 막 평길에서 막 시소를 내다가 갑자기 오르막길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막 힘이 딸리잖아요. 그랬다 다시 내려왔다 다시 힘을 붙여서 가거든요. 오르막길이니까 힘이 다 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내려와요. 그게 21만 원인데 21만 원은 매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산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오면 팔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자리예요. 이게 21만 원짜리예요. 여기 이게 매물이에요. 여기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있죠. 여기 제가 TV를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으로 틀어놨거든요. 여기만 오면 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막 한 4개월 동안 여기 안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1년 지나서 이 가격 오니까 파는 거예요.
근데 다시 네. 이렇게 밑에 잡고 매몰 소화를 하고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라가요. 이번에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세 번째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하는 매수할 자금을 마련을 해놨는데요. 네. 나는 제가 뭐 내려가 좀 조정 받을지를 기다려야 되나요? 조정 안 받을 것 같은데. 19만 원.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만약에 빠지면 땡큐고 안 빠진다 근데 또- 그러면 네. 왜 그러면 지금 시장이 빠져도 얘는 잘 버티고 있잖아요. 여기서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네.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면 17만 원인데 제가 보는 네. 관점에서는 잘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이 가격은 아, 지지라인이고 그럼- 제로점짜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요일 날 시장이 빠졌고 목요일 날 빠지더라도 양봉 나왔잖아요. 이건 요 네.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고 이 지지라인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좀 사고 끌고 가는 것도 훨씬 더 나쁠 것 같잖아요. 다른 업종보다는 제약바이오가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센트리온이 또 내부자 거래 얘기가 또 나오고 이런 뭐야 어떤가요? 내부자 거래 뭐 예. 그 뭐 내 얘기도 이슈가 있다고요?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도 네. 그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두 개 다 하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받았어요. 작년에도 받고 이번에도 받고 그러니까 뭐 그런 네.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가는 건 어떠냐라는 판단이 들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세요. 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서울에서 합니다. 저번은 지방에서 강연을 했고요. 대전과 부산, 대구, 그다음에 천안 이렇게 강연을 하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주식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얘기할까 합니다. 오늘 오프라인 강연에는 1시 여기 이데일리 TV 서대문 서대문역 지하철 6번 출구로 나오시면 KG 타워가 있거든요. 거기서 1시에 하니까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소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따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12월하고 이제 3월, 내년 3월까지만 우리가 잘 이겨낸다면 좋은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메시지를 드리는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모에 습관을 들여서 잘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궁금해 네. 전화 주셨을까요? 삼성 엔지니어 24,000원에 30%예요. 매수가 비중 24,000원이요?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근데, 네.
예, 몇 달 됐는데 얼마 전에 종목 상담을 하시더라고 멘토님이. 네네네. 그죠? 예, 목표가를 3만 원까지 보라고 하시길래. 네, 맞아요. 사실은 네. 조금 수익 났는데도 안 팔았거든요. 네네네네. 예, 그런데 결국 빠지더라고요. 근데 네네. 재무 상태나 뭐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봤더니 재무 상태는 되게 좋던데. 네. 그래서 가져간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때요? 종목들은, 예, 이런 종목들은 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네. 함에 있어서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기를 볼 거냐, 장기를 볼 거냐, 그다음에 중간에 스윙을 볼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좀 무겁잖아요. 시가총액 자체가. 무거운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요. 아무리 좋고 모멘텀이 많이 있어도 시장의 분위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네. 어때요? 좀 이렇게 빠지는 자리잖아요. 시장이 조정이 들어.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삼성 엔지니어링 쪽은 이렇게 플랜트 쪽이에요. 삼성물산하고 삼성 엔지니어 쪽은 플랜트 쪽이고 예, 그 네온시티라고 많이 내용이 막 잠깐 네. 돌았었잖아요. 그런 거에 네. 영향을 또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적단들이 좋아요. 그래서 조정이 끝나면 그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 살짝 밀린다 그래도 이 자리는 뭐 22,000원 요 라인까지 꺾어서 가는 N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우리가 매매할 때는 그러니까 약간의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그다음에 매수 주체를 많이 봐야 돼요. 이 종목은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돼 있거든요. 예. 많이 쌓여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 매수를 계속 꾸준하게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기적인 관점 스탠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보면서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밀리더라도 내년 한 1분기까지는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 괜찮아요, 길어도. 네, 길게 갖고 가는 게 길게 네. 날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정도는 좀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건설업종 자체가 안 좋아요. 근데 이쪽 플랜트 네. 쪽이나 중동 쪽이나 이 사우디 쪽에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해외 건설업종의 기업들은 좋아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삼성물산 쪽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좀 레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 국내 건설사보다는 이쪽이 좀 더 내년에는 좀 이슈가 될 수 있고 이 가격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조정이 끝나면 좀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목표가는 3만 원까지 가져가도 돼요. 조금 늘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잘 들고 있다가 그때 오서 파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하면 예,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대응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SK 하이닉스 13만 원에 8%거든요. 13만 원이세요? 네. 주린이신가 보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장 좋을 때 사셨구나.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 격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주식을 왜 사냐고 하면 우리가 이 주식은 사회 심리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역에서 딱 내렸어요. 근데 갑자기 막 네. 사람 10명이 막 뛰어가요. 그러면 뛰어갈 거예요? 안 뛰어갈 거예요? 뛰어갈 것 같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뛰어가죠.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잖아요. 네. 예, 돌아와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도 작년과 뭐 코로나가 이게 이제 발생이 되면서 우리가 너도나도 모르게 주식시장 다 떴어요. 그냥 막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죠? 좋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이 피해를 준 거죠, 이제. 왜 뜨는지도 몰라. 사람이 그냥 뛰니까 나는 안 오면 소외되는 것 같은 생각. 내가 이걸 왜 해야지 보다는 그냥 뛰니까 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좀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비중이 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라는 네. 게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거는 주기가 뭐 많은 거는 한 10년 정도 걸려요. 예, 그러니까 저 고점에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2011년에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21년에 그 고점 가격이 왔어요. 이게 거의 한 10년 걸렸거든요. 8년에서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뭐 하이닉스는 대표 기업이긴 하지만 이 13만 원이 가기에는 거품이 끼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좀 오래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도 내년까지는 들고 있으면 손을 포고 줄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하이닉스를 지금 뭐 이제 와서 뭐 손절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럼 나중에 여유가 되면
내년 1분기 이후에 좀 더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단가를 좀 낮춰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95,0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년 한 상반기 지나서 그때 좀 추가 매수하는 것도 나쁠 것 같잖아요. 지금은 이 업사이클, 다운사이클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든 뭐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어도 재고 사이클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종목 홀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95,000원이고 넘어가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추가 매수한다고 해도. 아니면 이 2배 이상을 추가 매수해서 나오는 방법인데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9만 원에 넘어가거나 내년 1분기 지나서 주가의 변동성이 있고 시장이 좋아질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LG생활건강. LG 생활건강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71만 5,500원이고요. 네네. 비중은 20%. 조금 더 기다리면 갖고 있는 거 어떨까요? 아니, 갖고 있기는 갖고 있는데 자꾸 지수가 빠지니까 네. 걱정도 되고. 이 지수하고 좀 단가가 그러니까 예, 이게 또 너무 단가가 너무 높아서 아니 가격대가 이게 너무 대형주라서 네. 빠지면 또 많이 빠질 것 같고 이래서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랬 전화. 이게 이제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네네. 지수의 영향을 같이 받냐, 지수와 같이 받지 않냐라는 거를 나눠야 되니까 지수가 빠져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네. 지수가 올라가도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네, 근데 네. 이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갈 때 떨어졌어요? 아니면 올라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빠지는 것 같은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막 올라갈 때 네. 작년하고 재작년 네. 막 지수가 올라갈 때 얘는 2년 내내 막 빠졌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맞죠? 지수가 올라갈 때. 그러면 지수가 떨어지면 얘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것 같네요.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순환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돈이라는 건 물은 한 곳에 있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네, 썩어요. 썩죠. 그러니까 계속 흘러가는 네네. 거예요. 썩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네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만 가지 않아. 그래서 계속 돌고 돌아요. 그 순환매 사이클. 근데 이 화장품 관련주는 내년에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아, 그러냐면 그래요? 이 중국 이거 화장품 관련주는 가장 큰 이슈가 이게 소비가 네. 이렇게 줄어든 거잖아. 마스크 때문에 화장을 많이 않고 화장품 화장품 관련 주 자체가 소비가 많이 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봉쇄 정책이 완화가 되고 하면 이게 좀 영향을 있어요. 근데 장기적인 거보다는 이 종목들은 재무적으로 이 화장품 관련 전체적으로 적자가 너무 많아요.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그 재무 이 변화를 잃어요. 뭐 유중이라든지 뭐 시비를 코스닥 같은 시비를 발행한다든지 자금 확충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이 리스크가 있고 나머지는 이 리스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그냥 들고 네, 들고 가시는 갈 거예요. 수는 있어요. 일단은 목표를 90만 얼마? 90만 원 아. 정도. 예,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좀 들고 간다 생각하고 좀 밀리더라도 갖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네, 좀 갖고 불안하다. 가는 거는 예,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내 매수가 오면 팔고요. 왜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하지만 시청자님이 못 기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종목 그럼 갖고 가세요. 그러면 갖고 가. 제가 이거 갖고 있으면 갖고 있어요. 예, 예. 굳이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굳이 네. 팔지 않고 80만 원에서 네. 90만 원까지 일단 볼 거예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참고해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연결해 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셀루메드. 어려운 거 사셨네요. 예, 매수가 네, 비중이요? 5,680원. 직접 샀어요? 15%. 이런 거 힘들지 않아요? 그 방송에서 하긴 보고 그냥 샀더니 어제 뉴스 악재 나온 것 같아갖고 이거 내일 아침에 팔아야 되나. 악재 나왔어요? 시간에 한번 볼까요? 네, 시간에 3% 빠져. 빠졌네, 많이 빠졌네요. 이런 종목들을 이런 종목들을 개인들이 이걸 방송에 추천해요? 네, 그래요? 이런 종목은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것들은 이런 테마주를 건드려서 그래요. 급등락이 심하거든요. 급락과 급등이 싫어요. 이거 아마 뉴스에 있었을 거예요. 뭐 2차 전지인가? 뭔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 뉴스를 잘 봐야 돼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뉴스를 봐야 되고
왜 움직였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배터리 쪽 전기 이륜차 출시 때문에 이슈 갖다 붙여놓고 땡긴 거거든요. 이게 테마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기 오토바이, 이 배터리 쪽 뭐 이렇게 붙여갖고 땡기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개인이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다 손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 팍 치면 그러니까요.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차트를 잘 봐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아직 살아 있어요. 네.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면 뭐 이슈 아, 악재 뉴스는 뭐 큰 건 아니에요. 뭐 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한 번 강하게 네. 움직이면 이 종목은 뭐 22%막 20%막 30%막 30%까지 찍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탄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네. 밀리더라도 이 매집이 돼 있어요. 이건 세력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만들어서 네. 끌어올린 건데 이 종목은 한 번 더 있어요. 6,000원 위에서 튀어 올라온다 그러면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 내일 아침에 그러면 여기 시가에 안. 안 내가 팔아도 안 돼요. 했거든요.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별 큰 뉴스는 아니에요. 거래가 실리진 아, 근데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음.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는데 연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뭐 거래가 많이 실린 건 아니에요. 시간에는 뭐 이런 종목들은 뭐 네. 2, 3%씩 막 빠지는 건 대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볼 때는 이 거래를 잘 봐야 돼요. 주가가 빠질 때 이 주가가 네, 여기서 이게 혹시 이 차트를 볼 줄 아세요? 이런 거 보세요? 잘 못 보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기둥이 뻥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네네네. 빠졌잖아요. 네. 이렇게 빠질 때 우리 거래가 어떻게 됐냐 보세요. 거래가 없죠. 그리고 거래가 네, 없는 거는 여기 세력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아, 주가를 네. 누르더라도 이 거래가 죽어 있으면 다시 한번 튀어 올라와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아. 6,000원 위에서 파시면 돼요. 알겠죠? 아, 너무 걱정하지 네. 마세요.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만약에 근데 예, 월요일 날 만약에 거래가 막 터지잖아요. 네네. 거래가 터지면 그때 팔고 나와야 돼요. 알겠죠? 아, 거래가 이제 그러니까 터지지 터지면서 않잖아요. 예. 빠질 때요. 예, 거래가 빠졌는데 이게 뭐 주가가 뭐 한 5%, 6% 빠졌는데 거래가 안 빠졌다 그러면 다시 올라올 거고 근데 5, 6% 빠졌는데 뭐 거래가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거래를 잘 보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아, SK 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 비중은요? 30%고요. 10만 800원에 샀습니다. 아, 그래 좀 밀렸네요. 그죠? 예. 제약바이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저번에 방송에 12월에 나와서 초에 나와서 제약바이오 보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약바이오는 예. 리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 그다음에 이 경기에 이 소비에 문제가 생기냐, 경기 침체에 영향이 있냐 없어요. 얘들은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고 순환사이클의 이 중심에 써 있어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제약바이오는 좀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마세요. 아, 예.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근데, 예. 어떤가요?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뭐, 이제, 이걸 제가 8월 달에 샀거든요. 네. 8월 달에 사셨다고요? 예, 근데 예. 이제, 오를 듯 말 듯 해갖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제, 아. 안 되나 싶어서 이제 정리해야 되나. 하지 마요. 하고 갖고 있거든. 있어요. 아니요. 아, 예. 왜냐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업황을 되게 중요해요. 이 종목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업황의 순환 사이클이 있어요. 그동안은 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2차 전지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베어메캔 내릴 때는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막 이런 것들 움직였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소외가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임상에 대한 실패,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 대형주의 중심의 이 종목들은 이제 이 펀드메탈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이제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업황의 순환 사이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파동은 이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이되 움직임의 조건들은 이 실적에 받쳐주는 종목들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까지 갖고 가면 손해는 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수익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있는 거 어떨까요? 아, 예, 좀더 시간을 더 알겠습니다. 투자하는 거가 훨씬 더 좋아. 이거 손절하고 나오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지금 해보세요. 예? 더 투자를 하라고요? 아니요, 더 끌고 가라고 시간을 주자고. 더 사지는 말고 네. 시장이 조금 네. 좋으면 더 살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팔았을 때 나한테가 좋은 거냐,
팔지 않았을 때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 시점에 이 주식을 내가 갖고 있으면 저는 버티고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이상에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넘어가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OCI를 네. 매수가가 10만 4천 원에 20%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사자마자 떨어져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가지고 가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낫거든요. OCI 같은 경우는. 이 OCI 같은 거는 폴리실리콘 값이 있어요. 그 영향을 좀 받아요. 그게. 근데 최근에 폴리실리콘 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좀 준 건데, 뭐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미국 쪽을 바라봐야 되고, 이제 중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들 때문에 이제 중국의 폴리실리콘 이쪽들이 이제 미국에 대한 이 수출 수입하는 게 이제 통제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양광 쪽에 이 벼틀 날이 있어요. 이게 아마 내년은 돼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볼 때는 풍력하고 태양광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가격에 지금 눌림이 있어요. 근데 이걸 시간을 주면 11만 원 선에서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좀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좀 밀리더라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저점 라인이거든요. 한 번 더 밀리더라도 8만 원대거든. 8만 4천 원대인데 여기서는 8만 4천 원대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팔아갖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 이게 우리가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쉽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 팔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사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팔고 나면 현금이 생기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손해가 어느 정도 지금 났잖아요. 이거 팔고 나면 손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손해를 안고 다른 거 샀을 때 또 손해가 오면 좀 심리적으로 되게 급해져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좀 빨리 시장이 막 움직이는 종목을 살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해요. 이게 심리적인 거거든요.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거를 팔아서 다른 걸 가서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있다가 조금 이 가격이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팔지 말고 좀 들고 있다가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까지는 올라와요. 이런 종목들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말고 거기서 좀 시간을 주고 팔고 수익 내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좀 현명하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심리라는 거를 이게 멘탈이거든요. 이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금 있으면 다른 거 사게 되고 다른 거 내가 보고 싶고 사고 싶은 게 있더라도 지금 빨리 움직이는 걸 사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 심리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좀 갖고 있다가 좀 다른 것도 뭐 사고 싶고 막 하지만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 종목이 뭐 이상한 종목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저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저는 제가 갖고 있다면 전 들고 있을 거예요. 11만 원까지.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심리가 되게 영향을 주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똑같은 거예요. 보고 있으면 사주고 싶고 현금 있으면 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그래서 비이성적인 시장이라고 해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시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오늘 1시에 오프라인 강연 때는 그 주식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배움의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시간 되신 분은 1시에 이데일리 TV 대강당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10분 쉬었다가 2부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